내가 내 돈 내고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서로 돕고 연대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예.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이 여야 합의로 일단은 통과가 됐습니다. 예. 18년 만의 개정이에요. 오래 걸렸습니다. 이번에 바뀐 내용만 짧게 소개해드리면요. 네. 자세하게 해주세요. 예. 일단 우리가 내는 돈, 이걸 내는 보험료라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9% 내던 거를 13%로 인상을 했습니다. 아, 더 내네요, 그럼. 예,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월급 100만 원이다. 네. 쉽게 말하면 109만 원, 이제 9만 원 내던 거를 이제 113만 원 이렇게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 13%. 근데 내가 내는 돈이 있으면 받는 돈이 궁금해야 정상이죠. 네. 예, 그걸 이제 어려운 영어로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데요. 소득 대체. 그냥 받는 돈이다 받는 생각하시면 돈, 쉽습니다. 받는 돈. 네. 기존에는 40이에요. 40. 40%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내 뭐- 소득 대비. 예, 소득 대비. 음. 이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 복잡하니까 넘어갈게요. 아무튼 네. 소득 대비 40%를 연금을 준대라고 되어 있는데 받는 돈은. 43%로 올렸습니다. 받는 건 또 많이 받네. 예,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묶어서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더 내고 더 내고 더 받는다. 더 받는데 더 받는다 앞에 조금. 아 조금 더 받는다. 예, 조금 더 받는다. 요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요거를 이제 실제 사례로 적용을 해 보면요. 이제 내는 기간을 한 45년 정도. 우리가 좀 많이 내니까요. 그다음에 노인이 돼서 받으니까 받는 기간은 한 25년. 요 정도가 이제 평균이거든요. 최대치. 요렇게 놓고 봤을 때 이번에 이제 9% 내던 걸 13%로 인상하면 평생에 걸쳐서 나는 5,400만 원 정도를 더 내게 됩니다. 아 5,400만 원 더 내. 예, 평균치로 봤을 때. 그리고 받는 돈은 2,100만 원 정도가 더 받게 돼요. 그러니까 내는 야. 기존보다. 그럼 그러니까 3,000. 5천 정도를 더 내고 2천 정도를 더 받게 되는. 요게 이제 핵심이 되겠고요. 예. 요거 말고 이제 약간의 이제 다른 내용도 조금 개혁된 게 법에 통과된 게 있는데 그동안 야, 국민연금 고갈되면 못 받는 거 아니야?라고 사실은 많이들 불안해들 하셨어요. 그래서 네. 아이, 국가가 하고 있는 연금이 어떻게 못 받습니까?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불안해들 하셔서 네. 이번에 아예 연금법에 명문화를 했습니다. 국가가 보장 지급을 확실하게 보장한다는 명문 규정을 이번에 삽입을 했습니다. 예. 그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인들이라든지 또 출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요분들은 이제 크레딧이라고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연금을 낸 걸로 쳐주는 기간을 보너스로 주는 것. 그런 제도가 들어갔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개혁의 첫발이거든요. 이게 예. 이제 첫소리 배부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개혁 조치를 더 논의하자라고 해서 국회에서 이제 연금 특위를 만들자 이렇게까지 합의가 됐다. 요 정도가 이번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뭐 대단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진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발이라는 의미로 자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번 개혁 조치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네. 기존에는 우리 연금이 2041년이면 적자에 들어갔습니다. 2041년이면 예, 거기를 정점을 40년의 정점을 딱 찍고 41년부터 롤러코스터 쑥 내려가듯이 적자 구간으로 확 내려갑니다. 그리고 2055년 내지 6년이면 고갈. 요렇게 사실은 추정이 됐었는데 요번 조치를 통해서 적자 구간 들어가는 거를 7년 연장했습니다. 2048년으로 2048년. 적자 구간이 연장이 됐고요. 고갈 연도는 2071년으로 15년 연장됐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수익률 5.5로 계산한 겁니다. 아무튼요. 그래서 고갈을 15년 미뤘다. 요게 이제 최대 효과가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연금 개혁은 사실은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보거든요. 하나는 모수 개혁, 하나는 구조 개혁. 이 두 가지로 봅니다. 모수 개혁은 방금 우리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모아놓은 이 연금을 얼마나 더 낼 것이냐, 덜 낼 것이냐라는 이 수학 더하기 빼기를 해서 고갈 연도를 이렇게 미루자 저렇게 미루자 하는 게 이게 모수 개혁입니다. 그건 모수개요. 예. 그 다음이 이제 구조 개혁인데요. 구조개요. 소위 말하는 여기에 국가 재정을 넣을 거야 말 거야, 다른 연금과 어떻게 조화시킬 거야라고 하는 등 연금의 운영 장식과 운영 방식과 구조 자체를 개혁하는 걸 구조 개혁이라고 하는데 네. 딱 들어도 구조 개혁이 더 어려워 보이죠. 어렵죠. 그렇습니다.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모수 개혁만 첫 발을 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모수 개혁만. 개혁만. 이제 나가야 될 길은 뭐냐? 이제 구조 개혁이죠. 구조개혁 갑니다. 예. 그러면 구조 개혁 단계로 넘어가면 앞으로 어떤 개혁 과제들이 있나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이런 얘기를 논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건 짧게 해주세요. 네. 네, 앞으로 할 거니까. 네. 예를 들어서 자동 안정화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꼭 들으셔야 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네. 말이 뭐냐면 자동 안정화 장치.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가 여야 합의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번에 연금 내는 사람이 많아졌어, 적어졌어, 뭐 수익률이 올라갔어, 내려갔어 이런 거를 수학 공식으로 넣어서 오토매틱으로 받는 돈을 깎자. 이게 자동 안정화 장치입니다. 공식으로 넣어서 끝내자. 장점은 뭐가 될까요? 그야말로 연금에 대한 특별한 사회적 갈등 없이 신속하게 연금을 깎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겠죠. 단점은 뭐가 되냐면 결국에는 자동 안정화 장치라고 이름을 우리가 붙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자동 삭감 장치다. 자동 도둑질 장치.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단점이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도입이 아직은 안 됐습니다만은 요거를 좀 논의해야 된다라는 과제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세대별로 보험료를 차등화하자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지금도 젊은 세대가 조금 더 많이 내고 기성세대보다 조금 덜 받게 되는 구조로 어차피 가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에 대한 조금 이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차피 보험료 올릴 때 다 같이 올리지 말고 만약에 9에서 13을 가더라도 기성세대는 바로 13으로 간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청년 세대들은 13으로 가는 기간을 뭐 8년이나 9년으로 늘려서 천천히. 0.5씩 0.5씩 네. 0.5씩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사실은 완충지대를 두면서 올리자라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찬반 논의가 좀 있을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에 국가 재정을 넣자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에는 국가가 세금을 투입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민이 주인인 국민연금에는 세금을 넣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제 세금을 직접 재정을 넣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초연금이라든지 뭐 사학연금 뭐 등등 또 공무원연금 등등등과 이참에 연금을 통합해서 하나로 가고 형평을 좀 조율하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 이제 지금은 뭐 60세에 되면은 뭐 연금을 타네 65세면 되나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이참에 타는 연도를 늦추자. 뭐 이런 어떤 연도에 관한 얘기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얘기를 제가 한 이유가 있어요. 이 정도가 이번에 우리가 했던 개혁 조치고 앞으로 이제 밟아가야 될 논의 사항인데 예. 그럼 차분히 하면 될 텐데 지금 가장 뜨겁게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18년 만에 어렵게 국민연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통과됐다는 방망이를 치자마자 정치인들 일부가 나서서 이거는 계약이다. 청년 세대들에게 착취를 해서 미래의 청년 세대를 착취해서 기성 세대들에게 꽂아주는 폰지 사기 아니냐라고 해서 네. 세대별로 현재 불만도를 약간 갈라치게 가면서 이 문제를 키우고 있는 그런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안철수 이건 연금 개혁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또 유승민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한동훈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86세대가 청년 세대에게 꿀 빠는 거다. 거부권을 행사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오세훈 마찬가지고요. 이준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은 반대하는 사람들 다 모여 아예 이참에 우리가 연대를 구성해서 이거를 부결시키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등등등 논의가 심각합니다. 근데 이 비판이 맞느냐 틀리느냐 어디까지 이 비판을 허용할 것이냐가 앞으로 연금 개혁의 향배를 결정할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제가 근데 일단 몇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비판 중에서 일부 새겨들 부분이 있습니다. 네. 사실상 청년 세대가 기성 세대보다 조금 더 부담하고 약간 더 희생하는 부분이 있는 건 맞아요. 그건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연금의 본질적인 기능이랄까 제도의 본질을 간과하고 있는 비판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연금은 원래가 공적 부조입니다. 내가 내 돈 내고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서로 돕고 연대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예. 어느 계층이든 어느 쪽이든 좀 더 많이 내고 좀 더 희생하는 쪽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예. 그 공적 부조의 기능이 원래 있는 건데 어떤 세대나 어떤 계층을 딱 집어서 여기가 손해를 보고 있으니 손해보는 자들은 일어나서 이 제도를 거부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요. 제도 자체를 붕괴시키자는 얘기거든요. 한편으로 연금은 세대별로 원래 이어달리게 하는 제도거든요. 당연히 기성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제도입니다. 예. 그런데 어느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끊더라도 그 세대는 그 전 기성세대를 부양하거나 돕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청년 세대를 딱 찍어서 너희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기성세대가 꿀을 빨고 있다라고 딱 지적을 하고 나면은요. 예. 연금 제도가 이어지질 않죠. 그렇습니다. 그 비판이 예. 그보다 쉬운 비판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쉽지 그렇게 너무 쉽죠. 비판하는 거. 그러니까 누가 몰라? 그렇게 비판 딱 하면 너무 쉽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이번에 지금 국회는 바보라서 그렇게 하냐 그건 또 아니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는 그게 그 비판이 포퓰리즘이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가 공적 부조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한두 개입니까? 예를 들면 건강보험은요. 우리 젊은 사람들 병원 건강하니까 1년에 병원 한 번도 안 가요. 네. 근데 쉽게 말하면 노인분들 잔병 많으신 분들은 뭐 몇백만 원씩 사실 병원 다닙니다. 네. 그럼 젊은 세대들 이렇게 그런 얘기 합니까? 당신들의 희생으로 노인들이 왜 병원비를 공짜로 내고 다녀?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갈라치기해서 비판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것은 이 제도 자체를 형용화시키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포퓰리즘입니다. 제일 지금 모수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을 벌었거든요. 시간을 벌었고. 고갈 미뤘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첫발이라고 보고 의미를 충분히 부여해야 되는데 이게 마치 대단히 계약된 것처럼 하면은요 연금은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한 발짝도 못 나가요. 네. 이런 말씀드리고 그러면 앞으로 해야 되는 사회 이제 구조 개혁 중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시급한 것은 뭐냐면 일단은 지금 이 비판하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연금 기금이 1,200조 정도 있다라는 것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주 귀중한 보물 같은 겁니다. 네. 서구에는요 기금 없어요. 다 부가식이에요. 그에 걷어서 그에 줍니다. 근데 우리는 현재 기금이 있어요. 근데 이걸 고갈을 이제 미루는 어떤 조치를 이번에 한 거지만 앞으로 구조 개혁을 통해서 지금 이제 물론 청년 세대의 희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보완하거나 맞습니다. 더 해줄 수 있는 조치를 의미 있는 조치를 하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연금을 형해화시키고 이러진 말자는 얘기죠. 예. 그러면 어떤 제도가 바람직하냐면 제가 볼 때는 그런 겁니다. 재정을 넣어야 될 때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 몇 분이 의미 있게 얘기하는 안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연금을 지금도 타는 분들도 연금 소득세를 내거든요. 세금을 내고 타요. 그걸 다시 모으면 한 1조 정도 되더라. 그 세금은 다시 연금에 넣어서 연금 재정을 불리는 거 어떠냐. 좋죠. 기금이 늘어나고 기금 자체가 계속 수익을 적게 내서 불려가고 있으면 결국 미래 세대가 내야 되는 납부금이 줄 수 있거든요. 네. 고갈 연도도 점점 더 늘어나고요. 예. 그런 제도도 좋고 지금 사실 GDP의 1, 2% 정도만 예를 들어서 적게는 1% 정도만 연금에 지금 넣으면 연금 기금의 원본이 늘어나죠. 움직일 수 있는 재산 자체 총액이 늘어나잖아요. 예, 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GDP의 1%를 지금 넣지 않고 모수개혁 여기서 한 걸로 멈추고 계속 가다가 연금 원본이 이제 계속 줄어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뭐 1,000조가 무너지고 800조, 700조 됐을 때 그때 돈을 넣어봐야 그때 수익률 예를 들어서 10% 해봐야 예를 들면 700조였을 때 10% 해봐 70조인데 네. 지금 1,200조였을 때 10% 하면 120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정도의 승수 효과를 벌릴 수 있으면 어쩌면 고갈을 100년 이상 늦출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국가 재정 투입을 논의할 때다라는 의견은 저는 좀 의미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의미 있는 제도를 통해서 사실은 구조 개혁에 나아가는 건강한 논의가 돼야 되는데 네. 포퓰리즘적으로 무조건적인 연금 착취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시국에서 세대 갈라치기 예, 제일 세대 쉬워. 갈라치기 하는 것은 제일 쉽고 제일 잘 먹혀요. 그리고 최악입니다. 제가 볼 제일 때는. 나빠요. 우리 맞습니다. 사회에는. 예.